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질서를 등지고 서서 무법, 그 안에서 정의를 관철시키는 어둠에 깃들어 사는 남자다.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던 거지만 이번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럴 수가. 이 나라의 사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리기보단 갱생의 여지를 주려는 자세를 취하는 이상 어째서죠? 제 딸은 처참하게 살해당했는데. 죄송합니다. 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말이 있듯 저희 철없는 아들놈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님. 여기 약속한 돌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아시죠? 혹자는 죽은 사람의 권리보다 산 사람을 우선할 뿐이라고 말하지만 가해자도 그리고 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죄라니! 어떻게 그런... 인정할 수 없어. 죽은 피해자 본인은 말이 없을지 몰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 죽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을 추슬러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넌 임마 사고 좀 그만 쳐. 미안해요, 아빠. 부자 사이가 꽤 좋아 보이는군. 하지만 내가 내릴 판결은 사형, 집행은 오늘이다. 뜨거워. 시답자는 간계나 부리는 머리 따위 불태워버리는 게 이 세상을 위한 일일 듯 싶은데, 법이 심판하지 못한다면 무법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문 소믈리에 이주인 시게오의 사명이다. 이런 일을 생업으로 하기 때문인지 내 곁엔 항상 마음의 원한을 품은 자들이 찾아온다.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언뜻 보기엔 온화한 성품의 숙녀처럼 보이는 오늘의 의뢰인. 그럼 어떤 일로 찾아오셨나요? 저희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그 이름까지 더럽힌 괴물 같은 자식을 죽여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나운 눈동자가 그녀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놨다. 병으로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그녀에겐 여자 홀몸으로 키워낸 히토미라는 딸이 있었다고 한다. 또 거기 가는 거야? 다들 내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 그녀는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MPO 법인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의뢰인은 부모이기에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딸이 걱정됐지만 나 말이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엄마. 그러니? 눈을 반짝이며 그렇게 말하는 딸의 모습에 차마 포기하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오는데, 저기 괜찮으세요? 배고파. 사건은 그녀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젊은 노숙자에게 말을 건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근무 시간은 아니었지만 평소 노숙자들을 위해 일하던 그녀는 그를 못 본 척 지나갈 수 없었고, 아이, 천천히 드세요. 그러다 체하겠어요. 그대로 패스트푸드점에 데리고 가 그에게 먹을 것을 사줬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선한 마음이 화가 되어 돌아왔다. 사람이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그 노숙자와 만난 공원의 나무숲 속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그녀는 심한 구타로 인해 사망한 상태였다. 죄송합니다. 안면을 심하게 구타당해서 저희로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특히 두개골이 함몰되어 의뢰인은 그녀의 딸이 화장될 때까지 딸의 다리 외에는 볼 수 없었다고. 한편 가해자는 감시 카메라에 찍힌 탓에 뭐야! 내가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가만히 있어, 이 개자식아! 히토미 씨의 사체 발견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었다.
체포 후 몇 달 뒤 의뢰인은 재판에 출석했지만 그 여자 전생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생매장에서 죽인 범인이라고. 뭐라고? 난 내 아내의 복수를 한 것뿐이야. 그곳에서 들은 건 도저히 믿기 힘든 말도 안 되는 범행 동기였다. 하지만 이 발언으로 믿을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진다. 피고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해 법적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는 바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판결은 의뢰인에게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었다. 잠시만요, 사모님. 공소하면 아직 기회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는 이 법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 그녀에게 더 크게 다가온 건 사법제도 그 자체에 대한 실망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공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느낀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화감. 분명 그 남자 뭔가 숨기고 있어. 그녀는 탐정은 물론 뒷세계 사람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모두 동원해 범인의 뒤를 쫓았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녀의 집념이 결실을 맺은 것인지 드디어 범인에게 닿을 수 있었다. 드디어 찾았어. 의뢰인은 가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의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근데 너도 참 대단하다. 미친 척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다니. 대단하긴. 야, 난 그냥 변호사가 하는 대로 한 거야. 게다가 18개월이면 1년 반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온 거야? 나 무죄 떴잖아. 무죄인데 당연히 증상이 없어지면 입원해 있을 이유도 없는 거지. 의뢰인은 당장이라도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근데 그 여잔 왜 죽였냐? 너한테 밥도 사줬다면서. 짜증나게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굴잖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신나게 돌로 찍었지. 지금 그를 덮친다고 해도 되려 당하기만 할 뿐이라는 걸 그녀도 모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이 사실을 경찰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안 돼. 또 흐지부지 될 게 뻔해. 더 이상 사법에 기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딸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제게 오시게 된 거군요. 네, 당신이라면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군. 사건의 전말에 대해선 충분히 들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남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주세요. 바닥에 엎드려 나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제 딸의 선한 마음을 짓밟고 그 목숨까지 앗아간 남자가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니 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또 굳게 믿던 것에 배신당한 사람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그런 그녀가 한 줄기 희망을 찾아 내게 내민 손을 내치는 짓 따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의뢰 받아들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법의 눈을 속이고 도망친 낙인을 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 다른 사람의 선의를 짓밟은 것도 모자라 법을 악용해 죄를 면하려고 하다니. 사법의 판결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 이주인 시겨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안타깝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이 내겐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마. 이번엔 타깃에 대해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 자료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까지 조사하시다니. 딸을 그렇게 보낸 엄마의 집념이지. 복수하겠다는 그 일념이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이겠지.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정보. 그건 어째서 녀석이 노숙 생활을 했는가다. 그 녀석 부모가 대단한 자산가더군. 근데 30이 다 되도록 그런 부모 등골을 빨고 있었던 모양이야. 자산가라고? 나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상 고다이에게 의뢰했다.
전혀 일할 생각도 없는 녀석한테 질린 부모가 녀석을 집에서 내쫓은 거지. 집에서 쫓겨나면 정신을 차릴 거라 생각했나 보군.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녀석은 노숙자가 되기 선택한 거지. 일하는 건 지는 거라나 뭐라나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거지. 지금은 결국 원래대로 부모한테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 심지어 부모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지 돈도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냅두고 있다더라고. 구역질나는 이야기군. 뭐 이런 놈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여성을 죽이고 자기 혼자 태평하게 잘 살고 있더니 설령 사법이 무죄를 내렸다 해도 기필코 이 이주인 시게오가 지옥으로 보내주겠어. 녀석의 행동 패턴은 전부 파악했다. 자주 가는 카바쿠라에서 나오는 녀석을 노려. 아오이짱 엄청 귀엽잖아. 어이, 이 쓰레기 같은 자식이 어디서 더러운 숨을 내뱉고 있어. 관자놀이를 쳐 한 방에 기절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녀석을 특별한 방으로 옮겼다. 선생님, 준비 끝났습니다. 좋아. 그럼 이 쓰레기 자식을 깨워볼까? 그 녀석들도 지금쯤 꽤나 굶주려 있을 테니 말이야. 나는 아직도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는 녀석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응? 언제까지 자고 있을 생각이지? 이거 뭐야? 게다가 이 냄새는 또 뭐고? 내 몸에 뭘 바른 거야? 조용히 해라. 시끄러우니까. 눈을 뜨자마자 돼지 멱다는 소리라니. 정말이지 교양이라고는 없는 놈이군. 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이거 유괴야. 범죄라고. 알아? 미치광이 치고 꽤나 냉정한 판단도 할 줄 아는군. 그래. 녀석은 떨리는 마음을 숨기려는 듯 오히려 더 저기를 드러냈다. 이번에 준비한 고문이 고문인지라 시간이 많지 않다. 들어야 할 대답만 듣고 시작해야겠어. 너에게 온정을 베푼 여자를 무참히 살해한 일에 대해 죄의식은 가지고 있나? 나는 그렇게 물었지만 돌아온 건 비열한 조롱이었다. 죄의식? 장난해? 뭐? 그 여자 선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날 무시한 거라고. 그런 여자 죽어 마땅하지. 물어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긴 했다. 하지만 설마 이 정도로 추악한 답이 기다리고 있었을 줄이야. 이런 대답이라면 나도 아무런 주저함 없이 마지막 잡을 거둘 수 있겠군. 그 왜곡된 사고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이놈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겠어. 루카와! 네! 내 목소리에 루카와는 벽에 달린 조작봉을 아래로 내렸다. 그러자 무거운 소리를 내며 벽에 설치된 게이트가 올라갔고 그 너머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거친 콧바람과 함께 침을 흘리는 돼지물이었다. 맹수라도 튀어나올 거라 생각했는지 돼지를 본 순간 녀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돼지 따위로 뭘 할 생각인데? 왜? 돈가스라도 해먹을 생각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다. 머지않아 이 녀석들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까 말이야. 처음엔 경계하듯 주위의 냄새를 맡던 돼지들은 녀석의 존재를 눈치챈 듯 녀석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그러고는 녀석의 정강이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이 돼지 새끼들이 왜 이러는 거야? 몰랐나? 돼지는 잡식성인 거. 목청이 떨릴 정도로 고함치는 녀석에게 나는 태연히 대답했다. 돼지를 사용한 이 고문은 이탈리아 마피아가 주로 사용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너 이 새끼들! 아디오스. 돼지 먹이나 드십시오, 형님.
과거 희생자 중에는 거대 조직의 보스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있는 돼지는 며칠 동안 먹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굶주려 있는 상태다. 내 다리야. 어때? 돼지 먹이가 된 기분이. 게다가 녀석의 몸에 돼지 사료를 잔뜩 발라놓았으니 돼지들이 정신없이 달려드는 것도 당연했다. 대충 10여 분 정도 지났을까. 녀석의 다리는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내 다리야. 어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도록 하지. 살고 싶나? 살려줘. 제발 살려줘. 그런 상황에서 녀석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자 녀석은 덥석 물어왔다. 그때 루카와가 내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이 남자는 제 부모님의 원수입니다. 부모님의 원한을 풀 수 있게 해주세요. 응? 그게 무슨 말이지, 루카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루카와는 그대로 벽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게다가 제 연인을 죽이기까지 한 놈입니다. 전 용서 못합니다. 이거 참, 돼지가 더 늘어버렸는걸. 돼지가 이렇게 많아서야 배까지 다 뜯어먹히겠어. 미안하지만 이 친구 심신미약 상태인 것 같은데 버튼을 누르긴 했어도 이 친구를 탓할 순 없는 거잖아, 안 그래? 그걸 말이라고? 지금 장난해? 그건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잘 들어. 심신미약자란 본디 선악의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식조차 없지. 하지만 언젠가 정신이 돌아온다면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를 깨달아 뉘우치고 그때 유족과 마주하길. 사법은 그걸 기대하며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다. 그런데 이 녀석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죄 없는 여자를 죽이고 사법 그리고 유족까지 모독했다. 넌 살아있을 자격이 없어. 그로부터 한나절 정도 방치한 뒤에 상태를 보러 가보니 녀석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대단하네요. 동물의 전학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돼지도 이 정도인데 고대 사자굴에 놓는 형벌은 얼마나 더 끔찍했을지. 그렇게 의뢰인의 원한은 풀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이가 살아 돌아오진 않는다. 의뢰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매인 그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졌다면 내 행동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